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미담원 앞에서 김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늦은 오후에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긴장 때문인지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죠. 상견례.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는 축축한 땀이 맺혔습니다. 옆에는 외할머니 양복네가 서 있었는데 하영의 손을 꽉 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은 거칠면서도 따뜻했어요. 복례는 올해 76살로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탓에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키가 원래 작은 편이었는데 굽은 허리 때문에 더욱 작아 보였어요. 오래된 관절염 때문에 무릎에는 하얀색 파스가 여러 장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를 조금씩 절룩거렸습니다. 손에는 10년도 넘은 낡은 천가방 하나를 소중히 들고 있었죠. 그 가방은 한때 짙은 남색이었을 텐데 이제는 발에서 연한 회색에 가까웠어요. 가방의 모서리는 해져서 실밥이 여기저기 풀어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오랜 사용으로 인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방 앞면에는 작은 꽃 무늬 자수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색이 바래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영이 며칠 전부터 새 가방을 사드리겠다고 했지만 복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 가방은 네 엄마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사준 거다. 25살 생일 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사준 거야. 그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엔 더욱 놓을 수가 없지. 혜진이도 함께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영은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혜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엄마가 그리웠어요. 특히 오늘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간절히 그리워졌습니다. 만약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셨을 텐데요. 예쁜 한복을 입고 와서 상대방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드리고 딸 자랑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언제든 일찍 나와도 돼요. 하영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말아라, 우리 하영아. 할머니가 이런 걸로 못 버틸 줄 아냐? 네 엄마 혜진이를 위해서라도 오늘은 꼭 버텨낼 거다. 우리 하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는 거 하늘에서 혜진이도 기뻐하며 보고 있을 테니까. 복례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짓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 시간인 오후 1시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식당 로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있는 가죽 소파에 앉아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죠. 하영은 로비 한편에 있는 거대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굽이 낮은 검은색 구두까지 최대한 단정하고 점잖게 보이려고 며칠 전부터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신중하게 고른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서 고정시켰고 화장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하영은 속으로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하지 말자. 할머니께도 부끄럽지 않게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자. 성우 오빠 가족들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그때 식당의 무거운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 최경숙이었어요. 경숙은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에르메스 버킨백을 팔에 우아하게 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비단 원단의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모란과 나비 문양이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번쩍거렸어요. 목에는 손가락 굵기만 한 순금 목걸이가 무겁게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테니스 팔찌가 움직일 때마다 영롱하게 반짝거렸습니다.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까지 착용하고 있었죠. 머리는 미용실에서 정성스럽게 올린 듯 단 하나의 머리카락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경숙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급 식당에 자주 오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로비 한쪽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하영과 복례를 발견했습니다. 경숙의 날카로운 시선이 복례의 소박한 차림새를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천천히 마치 품평하듯 훑어보았어요. 복례의 낡은 청가방, 10년은 입은 듯한 베이지색 카디건, 편의를 위해 신은 운동화, 그리고 수수한 검은색 바지까지. 경숙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지더니 입꼬리에 거의 감추지도 않는 비웃음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어머머, 안녕하세요? 경숙이 과장된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다가왔습니다. 저 최경숙이라고 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건가요? 하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떠더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대신 와주셨습니다. 그 순간 경숙의 표정이 마치 가면을 벗듯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가짜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입술 끝에는 냉소적이고 경멸적인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어머나 할머니를 데리고 상견례에 오신 건 정말 처음 보네요. 경숙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예의라는 게 없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할머니를 모시고 와도 되는 줄 아나 봐요. 그것도 저렇게 차림새도 변변치 않게. 경숙은 복례를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보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설마 정말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아, 맞구나. 요즘도 그런 호로 자식들이 있긴 하네요. 참 안 된 일이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키워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모진 말들이 로비에 떨어지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바닥으로 푹 숙였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눈만 깊숙이 내리깔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하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성우가 급한 듯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는 상황을 대충 파악했는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를 말리거나 사과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입술만 꾹 다물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이 목이 메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사과했습니다. 경숙은 손을 과장되게 휘휘 흔들며 거짓된 관대함을 과시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그런 걸로 그래요. 다 이해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할머니라도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완전히 혼자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전혀 진정한 이해나 동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깊은 모멸감을 주려는 악의가 역력했어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어조로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로비 전체를 짓누르며 길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어요. 음식이 하나둘씩 테이블에 올려지기 시작했을 무렵 경숙의 입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전복죽, 산나물, 갈비찜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 앞에서 경숙은 하영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갸웃거리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경숙이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역시나 그랬네요.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려다 놓칠 뻔했어요. 성우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숙은 더욱 큰 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원래 다 그래요. 정서 발달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사회성도 좀 이상하고 뭔가 모르게 어딘가 부족한 구석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결핍이 있으니까. 그 말들이 식당 안에 울려 퍼지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까지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영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데도 눈물이 눈꺼풀에 맺혀서 떨어질 듯 말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여자로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요리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법도 그렇고 특히 시댁 어른 모시는 법 같은 건 더더욱 모르죠. 친정어머니한테 배워야 하는 건데. 경숙은 마치 일반론을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네 딸 하영이 엄마 없이도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잘 컸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면서 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어. 오늘만큼은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이소. 복례의 기도 소리가 작지만 조용한 식당 안에서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경숙은 그 소리를 듣고는 눈을 크게 뜨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나, 이제 죽은 사람까지 불러내시네요. 경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굿이라도 하려는 건가요? 이러다가 복이 다 달아나겠어요. 정말 이런 일은 처음 봐요. 다른 손님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서 이 상황을 몰래 촬영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의자를 밀치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성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말리는 것 같았어요. 뭘 그만해?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나중에 후회 안 하지 않겠어? 경숙은 아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때 복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제가 죽어서도 우리 하영이 지켜보고 싶습니다.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 엄마 혜진이도 하늘에서 딸 걱정하며 보고 계실 거고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경숙은 복례의 말에 더욱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촌스럽네요. 이런 고급 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다른 손님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이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식당 직원들도 멀리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창피함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지만 할머니를 혼자 둘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삑! 식당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식당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 한 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군복에는 별이 여러 개 달려 있었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모두들 범상치 않은 기세를 풍기며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로 식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황급히 뛰어나와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합참의장님. 매니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떠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 대화 소리, 심지어 배경음악까지도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방금 들어온 사람들에게 집중됐어요. 경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났는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영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복내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어요. 식당 안에 흐르는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숙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숙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합참의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지만 왜 이런 높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식당에 나타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지만 평소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합참의장, 야정군 사령관, 공군 참모차장.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런 사적인 식당에서 말이죠. 성우도 어머니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었지만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는지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선두에 서 있던 윤재현 대장이 천천히 걸어와서 복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정복에는 별 4개가 반짝거리고 있었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달려 있었어요. 이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복래 여사님, 윤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날 화천 계곡에서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복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몸을 떨었어요. 5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중대장님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는데 복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계셔서 제가 업고 병원까지. 윤재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22살이었어요.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부상당했을 때 여사님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윤지훈 야정군 사령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여사님, 그 사람이 바로 제 형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모두가 여사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윤하늘 중장도 뒤를 이어 인사했습니다. 저는 윤지훈의 동생 윤하늘입니다. 형님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족 전체가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세린 준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제대로 갚고자 모두 함께 왔습니다. 하영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군인을 구해줬다는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모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다니. 경숙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손을 떠는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에? 어떻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할머니가 목숨을 구해준 우리 가족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경숙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호로자식, 귀신 부른다며 모욕했던 그 할머니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윤성민 사단장이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여사님과 따님에게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경숙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에게 무례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직접 나왔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며 모욕을 퍼붓던 여자가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대신 군 고위층들이 그 할머니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영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신을 호로자식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떨고 있고 대신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할머니께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그때 그 어린 군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그리고 이런 좋은 가족들을 두고 계셨구먼. 윤재현이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우리 가족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며 모든 것을 주도하던 경숙이 이제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고 대신 조용히 앉아있던 복례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숙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라서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하고 있었어요. 윤지훈 대장이 천천히 경숙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식당 전체를 압도했어요. 호로 자식이라고 하셨죠?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경숙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귀신을 부른다고도 하셨고요. 경숙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거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어요. 윤하늘 중장이 하영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영 씨. 우리 집안 사람이 이렇게나 무례하게 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영은 이 상황이 아직도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그렇게 모욕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대신 이런 높은 분들이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다니.
윤성민 사단장이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님, 윤성민이 경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말, 오늘만큼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우의 얼굴도 완전히 굳어졌어요. 평소에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처럼 심하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분들 앞에서 말이죠. 윤세린 준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구해주신 분의 가족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경숙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은 상태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변명이나 핑계를 대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계급과 지위가 너무나 높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모욕했던 그 할머니가 이분들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군인을 구해줬다고? 그래서 저런 높은 분들이 직접 오신 거구나. 아까 그 여자가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데. 정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식당 직원들도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런 고위 인사들이 한꺼번에 오는 일은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윤재현 대장이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녀를 혼자서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영이가 워낙 착해서 제가 오히려 힘이 됐습니다. 그 마음씨 그대로 이렇게 훌륭한 손녀를 키우셨네요. 윤하늘이 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하영은 이제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받았던 모욕과 상처가 이렇게 따뜻한 말들로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경숙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말을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윤성민이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우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훌륭한 할머니와 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다니. 성우는 어머니를 힐끗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윤지훈이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을 잘 모실 거라고요. 그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경숙의 모욕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복례와 하영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윤세린이 하영에게 말했어요. 하영 씨,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하영은 고개를 들어 이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경숙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작아져만 갔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자신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복례와 하영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숙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비난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견례 자리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며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혜진이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밤낮으로 눈물 삼키며 살았는데 오늘 이런 날이 정말 오는구먼. 복례의 목소리에는 지난 15년간의 모든 고생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잃고 어린 손녀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긴 시간들이었어요. 할머니, 하영이 복례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현 대장이 복례 앞에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진작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그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복례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윤하늘 중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목숨을 걸고서 말이죠. 윤지훈 야정군 사령관이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형을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도 제 아이들도 모든 것이 여사님 덕분입니다. 복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딸 하나 잘못 키웠다고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윤세린 준장이 조용히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 씨, 이제 알겠죠? 이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방금 전까지 받았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이 한마디로 완전히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꽉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손녀의 손을 꽉 쥐고 흐느꼈어요. 하영아, 우리 잘못 살지 않았구나. 엄마 없어도 우리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구나.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던 윤성민 사단장이 경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경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박수를 치려다가 분위기를 깨뜨릴까봐 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사님, 윤재현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외로우시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하늘이 덧붙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요. 복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성우도 이 광경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할머니 하영아. 성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자. 그 말을 들은 하영이 성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해요. 윤지훈이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혜진이가 딸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욕과 상처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감동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숙만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이 모든 아름다운 순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분위기가 잠시 흐른 후 경숙이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온 식당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경숙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 배웠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했던 여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숙은 머리를 바닥까지 숙이며 절을 했어요. 하영 씨에게도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할 말이 아닌 걸 했습니다. 복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경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경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복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는데. 경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례가 경숙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그 자식도 불쌍해지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재현을 비롯한 모든 장성들이 복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복례의 넓은 마음씨와 따뜻한 인품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여사님의 마음씨가 이렇게 크시니까 하늘에서도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윤하늘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경숙은 복례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셨으니까 됐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윤지훈이 이 광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여사님은 다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관대하실 수 있다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이죠. 복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영도 경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면 돼요. 경숙은 하영의 그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준다는 것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윤성민이 이 장면을 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군요.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니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보며 깊이 감동받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세린이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이렇게 큰 마음을 보여주시니 저희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울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례가 웃으며 말했어요. 경숙은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지만 복례와 하영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경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재현이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말이죠. 복례가 경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면 돼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성우는 어머니와 하영, 그리고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영도 경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잘 지내요.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 살겠어요. 이렇게 해서 험악했던 상견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욕과 상처로 시작된 만남이 용서와 화해로 끝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복례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도 이제 완전히 따뜻해졌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윤재현 대장이 복례와 하영을 향해 정중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하영 씨,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복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냥 지하철 타고 갈게요. 여사님, 오늘은 저희가 꼭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것도 못 해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하늘 중장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하영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무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요.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는 영광이에요. 윤지훈 야정군 사령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복례와 하영은 이분들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당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정복을 입은 운전병들이 차렷 자세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재현 대장이 직접 복례가 탈 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복례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주춤거렸어요. 아이고, 이런 좋은 차를 제가 타도 되나요? 당연히 타셔야죠. 모셔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윤재현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나온 다른 손님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멈춰 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높은 분들이 한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윤하늘이 하영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하영 씨도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저희가 모시는 날이에요. 하영은 감동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례가 차에 타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고
발레 파킹 담당 직원들도 줄지어 서서 예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여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식당 매니저가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복례가 손을 저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발레 파킹 담당 병장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복례 여사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이 광경을 보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한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그러게. 저런 높은 분들이 저렇게 모시는 걸 보니 윤성민 사단장이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편히 앉으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복례가 차에 앉으면서 창문을 내려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죠? 오히려 저희가 부족합니다. 윤세린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영도 차에 타면서 창문을 열고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성우와 경숙도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경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성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하영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성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경숙도 차 창가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사님, 하영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복례가 경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지내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 화해의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짝짝짝짝. 식당 앞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복례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하영도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재현이 운전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 네, 알겠습니다. 운전병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차량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와 하영이 탄 차가 맨 앞에서 이끌고 나머지 장성들의 차가 뒤를 따랐어요. 마치 국빈을 모시는 것 같은 격식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행렬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아까 그 할머니가 군인을 구해준 은인이래. 그래서 저렇게 모시고 가는 거구나. 차 안에서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영아, 꿈 같다. 정말 꿈 같아. 저도요, 할머니. 오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하영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례와 하영은 진정한 가족들의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하루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욕으로 시작되었지만 존경과 사랑으로 마무리된 하루였어요. 차량 행렬은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며 복례와 하영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조용히 집안의 작은 거실에 있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작은 원목 탁자 위에는 엄마 혜진의 사진이 곱게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의 혜진은 26살의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앞에는 하얀 국화 몇 송이와 작은 향이 피워져 있었고 은은한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엄마,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영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상견례장에서 받았던 모욕, 할머니가 당하셨던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절망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호로자식이라고 했어. 엄마 없는 애들은 정서가 이상하다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그랬어.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어. 할머니도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복례는 방 한편에서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오늘 하루의 기적 같은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하영이 계속 말했어요. 갑자기 군 장성분들이 나타나신 거야. 할머니가 예전에 구해주신 그 군인분의 가족들이었어. 그분들이 할머니께,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게 정중하게 대해주셨어. 하영은 윤재현 대장이 할머니 앞에 무릎 꿇던 모습, 윤하늘 중장이 자신에게 사과하던 모습, 그리고 모든 장성들이 할머니를 모시던 모습을 차례로 떠올렸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영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죠? 할머니랑 나를 지켜보고 계셨죠? 복례가 천천히 하영 곁으로 다가와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도 혜진의 영정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혜진아, 복례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딸 하영이 정말 잘 컸다.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할머니를 잘 모시고 있어. 그리고 오늘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오늘 하루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걱정했던 그 일들, 이제 다 괜찮아졌다. 하영이가 시집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오늘 그 높으신 분들이 다 봤잖아. 우리 하영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복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대신 나 혼자 키우시느라. 무슨 소리야? 네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아갈 힘이 생겼는데. 복례가 하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혜진의 영정 앞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적 같았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말이죠. 엄마,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있고, 성우 오빠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좋은 분들도 계시고,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복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이제 우리도 의지할 사람들이 생겼구나. 앞으로는 할머니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결혼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영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하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성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영아, 오늘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절대 그런 일 안 할 거야. 그리고 할머니께도 잘해드릴 거고. 우리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자. 하영이 그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성우 오빠가 문자 보냈어. 앞으로 잘하겠대. 복례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좀 그러셨지만 아들은 괜찮더라. 맞아요. 오빠도 오늘 많이 부끄러워하셨어.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혜진의 영정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현재의 감사함,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말이죠. 혜진아, 이제 됐다. 네 딸도 할머니도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복래가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 하영도 사진 속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방 안을 은은하게 감쌌어요. 마치 하늘에 계신 혜진이 딸과 어머니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래는 방 한켠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웃었어요. 그래, 이제 됐다. 우리 혜진이도 오늘은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 특별한 하루는 따뜻한 감사와 희망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받았던 상처는 더 큰 축복으로 변해 있었고, 복래와 하영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